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중국 내 탈북 난민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연합단체를 창립했습니다. 탈북 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 연합은 창립총회를 갖고 국내외 탈북자 문제에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월부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집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중국 정부는 지금도 강제 북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제 북송된 44명 중 4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탈북 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 연합을 출범하고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지금보다 더 체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북 평화 통일과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반대 활동, 북한 구원을 위한 선교, 연구 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대표회장을 맡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굶주리는 동포들의 물품을 지원하고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북한의 모든 신음과 아픔과 고통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여해야 할 절실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탈북교련은 지난 4월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이후 8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에 공식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단체는 현재까지 97개 교회 350명 개인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날 출범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가 협력했습니다. 창립식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 협약을 준수할 것과 유엔이 채택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19대 국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해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인도적 대우를 할 것과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유엔 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창립 총회에 앞서 가진 감사 예배에서 강남 제1침례교회 지덕올로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탈북자 인권을 위해 같은 얼굴과 언어를 가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신들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이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 탈북교련은 창립총회에 이어 탈북 난민 북송 반대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그동안 북송 반대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27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립식에서는 26개국 대표가 참석해 탈북 난민 북송 반대 세계 한인교회 연합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북한은 매년 3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매춘 목적의 인신매매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정치 탄압으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13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함께 최저 등급을 받은 나라는 17개국입니다. 18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2단계로 분류됐으며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 세계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중국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한 쌍용 자동차의 경우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재고용 등 행정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고용 안정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22명의 목숨이 희생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천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3년 전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며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지만 사측의 무리한 진압 과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77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 끝에 86 노사 합의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도 재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무려 일반인의 18.3배에 이르는 높은 심근경색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 쌍용자동차 희망 퇴직자 및 해고자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원들의 갈등의 골은 86 노사 합의 불이행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무급 휴직자의 복직과 재고용을 약속했지만 최근 신입사원 채용이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약속과 달리 사측은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장기화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겁니다. 노사가 합의를 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합의를 하겠느냐? 좀 답답해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을 경우 사후 대책 프로그램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이 대량 해고를 단행할 경우 해고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이나 재고용 우선권 등의 행정적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우 글로벌 경영위기 당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사 간 단체 협약으로 정한 노동시간을 보강할 수 없을 경우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조업 단축 기금 제도도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협약을 통해 일자리 공유나 순환제 방식으로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과정을 보게 되면 다 정리해고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조업 단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업 시간 자체를 이제 대규모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휴업 지원 수당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급 휴직 같은 것을 유도를 해서 정리해고를 시키지 않고 일단은 이제 근로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선 직무별, 업종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동감했습니다. 또 이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장이 정상화되면 무급 휴직자나 정리해고자의 우선 고용 의무가 이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동행정과 관리감독 역할 또한 촉구했습니다. 총 2,646명이 구조조정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성실한 노사 합의 이행과 정부의 감시 및 행정 지원은 쌍용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공통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29회 총회를 개최하고 4년 동안 공백이었던 총회 행정을 복원했습니다. 감독과 신학교 총장 인준, 입법총대 선출 등 중요 사안들이 큰 충돌 없이 매끄럽게 처리됐습니다. 죄의 고백, 공동의 참회, 용서의 선언 등 회개기도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서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감독은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선과 악의 계속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손해보고 지는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는 전체 총대 1,322명 중 사망한 3명을 제외하고 제적 1,319명 가운데 1,090명이 참석해 성원됐습니다. 이어 각 지역연회 감독들의 취임식이 거행됐으며 감신, 협성, 목원 등 세계신학교 총장과 평신도 단체장도 인준됐습니다. 한편 입법총회 대표 선출권은 제적 총대 3분의 1을 각 연회별로 선출하기로 하고 해당 인원을 연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총회의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은 향후 감독회장 선거 일정과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개정 여부 등을 두고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감리교 정상화를 통해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감리교 정상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제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반면 교권조례 반대 입장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교권조례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당사자 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사전, 사후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바람직한 교육 문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영태 교육의원은 재의결된 교육조례는 교육감 책임 아래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게 돼 있어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권조례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26일, 7월 5일에서 6일 노숙인 시설 종사자 교육과 시설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권위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했으며 지역 인권사무소에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권위는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해 강사 양성과 공무원 인권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지역 내 교회와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 실태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10곳과 한 곳의 기독교 복지재단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회와 사회복지법인의 면세 대상 부동산 763건 중 연간 100만 원 이상 세금이 면제되어 온 3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추징 대상이 된 교회와 단체는 대부분 카페와 사무실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법령은 종교시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부동산을 통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교회 중 일부는 발생 수익을 공익활동에 사용하기도 해 유사 사례들에 대한 교회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일본 니콘 살롱에서 전시 취소 통보를 받았던 안세홍 작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진전이 법원의 개최 결정이 내려져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니콘 측은 안 씨의 사진전 공간에만 경비 인력을 배치했고 사진 촬영이나 언론 인터뷰 등은 일체 불허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스카이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와 12월 대선에서 쌍용, 강정마을, 용산 참사 등의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청이 가뭄 대책비로 38억 원을 피해 지역에 긴급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은 신안, 영광, 해남, 장흥 등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대감본영이 모금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3박 4일간의 모금 전문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모금 전문가 학교는 28일까지 계속되며 참가자들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여름 불볕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에서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권에 있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비가 오다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 16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0도를 기록하겠고 영남 지방은 24도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과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는 토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